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점 리플 XRP 기준으로 1,800원 라인까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도 급락해가지고 7만 달러 선 무너지면서 6만 달러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현재 시장은 오히려 저가 매수 박앤세일의 시장이 오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많은 분들께서도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도대체 언제부터 상승을 할 건지, 하락한 건 알겠는데 그럼 지금 이렇게 하락했을 때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지, 가장 중요한 이 본질적인 두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실 겁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중요한 함정이 존재한다는 거, 언제라는 시점보다도 무엇이 바뀌어야지 상승한다는 이 조건을 보시는 상승 조건이 핵심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 통해서는 리플과 비트코인이 진짜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들을 짚어드려 볼 거고요. 뉴스 헤드라인 한 줄보다도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이 구조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지 앞으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시세라는 게 금리랑 심리라는 두 다리로 걷는다.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인데요.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내주고 6만 달러대까지 주저앉은 상황에서 다들 언제 오르냐, 지금 사도 되냐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언제 상승하냐? 이건 신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바뀌어야지 상승하냐? 이거는 데이터가 알려줍니다. 지금 상승장으로 가는 문은 굳게 닫혀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섣부르게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통해서 리플과 비트코인 상승을 위한 절대 전제 조건 세 가지, 그 변곡점이 될 결정적인 타임라인을 공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리플과 비트코인 하락을 촉발시킨 세 가지 축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가 유동성, 즉 돈의 흐름입니다. 이 큰손 투자자들이 다시 위험 자산을 살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확신이 서야 된다는 거죠. 최근 시장 하락의 배경에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고, 연준이 금리를 쉽게 안 내릴 것 같다고 해석되면서 돈이 멈춰선 상황입니다. 실제로 연준이 지난 1월 말 회의에서 기준금리 3.5에서 3.75%포인트 동결하면서 일단 지켜보자,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시장에서는 올해 한 해 연준이 금리를 두 번도 못 내릴 거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 자금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위험자산에 뛰어들 요인이 없다라는 거고, 돈줄이 계속 조이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겠죠. 글로벌 자산 운용사 블랙록도 올해 시장을 저할 수 있는 변수로 유동성 조건, 특히 금리를 얼마나 빨리 내릴 거냐, 이거를 꼽았습니다. 이 돈이 풀려야지 비트코인이 상승하죠. 그리고 이 점은 아무리 강조를 드려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상승의 열쇠는 돈의 방향성에 달려있다는 건데, 이어서 두 번째 축은 규제랑 법률의 불확실성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 7월 당시 이 미국 하원에서 한 번 법안을 통과시켰었지만요,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멈춰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은행이랑 가상자산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에 이자를 주는 문제입니다. 은행 측에서는 가상자산 회사가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주는 경우에 은행 예금 다 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지해달라, 이런 입장인 거고, 크립토 업계에서는 이자도 못 주면 누가 쓰냐, 혁신을 죽이는 거다,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이런 시각 차이 때문에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거고, 심지어 며칠 전에 백악관이 양측을 불러서 회의를 주선했었지만요,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결론이 없이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관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직은 규칙이 불명확하니까 돈 넣었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 이러면서 발을 빼거나 또 대기를 타게 된다는 거. 실제 최근 암호화폐 펀드 자금 유출이 심상치가 않아요. 큰손들이 규제 리스크가 거치기 전에는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뜻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정리되자면 규제 불확실성이 두 번째 장애물입니다. 이 법과 규칙의 안개가 거쳐야지 본격 상승의 청신호가 켜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축은 정치적인 리스크입니다. 저는 이거를 심리의 문제라고 보고 싶은데요. 올해 미국은 11월 중간선거가 존재합니다. 정치 이벤트가 상당히 많은 해일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시장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책의 방향성이 선거에 따라서 확 바뀔지 모르고 각종 충돌이 생길 우려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부채한도 협상이나 예산안 같은 이런 이슈들로 정쟁이 벌어진다. 뉴욕 증시부터 출렁입니다. 시장 투자자들은 일단 안전한 곳으로 숨습니다. 이때 비트코인이 과연 디지털 금처럼 안전자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지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그런 면역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위험자산으로 분류돼가지고 주식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게 현실이었죠. 정치 불안감이 커진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모두 달러 채권 사겠다고 할 때 비트코인이 혼자 날아오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추가로 터지지 않는 거,
이게 최소한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는 게 바로 세 번째 조건입니다. 최근에 미국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야당 견제, 국제 외교 마찰까지도 여러 가지 시장을 긴장시키는 이벤트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탄핵 공방이나 정부 마비 사태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은 비트코인도 한 번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 반대로 올해 정치 이벤트가 비교적으로 잠잠하게 지나간다. 이 시장에는 분명히 안도감이 들게 될 겁니다. 결국에 정치 리스크의 안정 자체가 상승 추세 전환의 세 번째 숨은 열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리플과 비트코인 상승을 가로막는 세 가지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돈줄, 규제, 심리, 정치까지도. 그렇다면 언제쯤 이 조건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달력을 펴보자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숨통을 틔울 창구는 중앙은행 이벤트에서 먼저 열릴 공산이 크다라고 봐요. 가까운 일정으로 봤을 때 다가오는 2월 18일 연준의 1월달 회의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여기서 혹시라도 연준 위원들이 우리 너무 세게 가지 말자 이런 분위기를 보였다. 그러면 시장이 바로 반응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3월 17일부터 18일 예정된 FOMC 정례 회의입니다. 이때 연준이 실제 금리를 어떻게 할지보다도 점도표나 파월 의장의 멘트 톤이 중요해요. 이 추가적인 인하 여지가 있다. 쭉 뉘앙스가 풍기면은 시장은 드디어 돈줄이 조금 풀리나 기대하면서 위험자산의 온기가 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가지고 다가오는 2분기, 이 4월부터 6월까지 여기서는 만약에 이때까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면서 연준 입장에서도 이제는 경기 살펴야지 신호가 나온다. 그때는 진짜 금리 완화 국면 진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동시에 그 즈음에는 미국의 규제 법안 논의도 결판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선거가 다가오는 경우에 오히려 규제 이슈를 묻어두려고 적당히 합의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후반에 5월부터 6월 가면은 그래 이거 큰 학제 한번 지나갔다 이러면서 정책 불확실성 해소 국면이 올 수 있다는 거. 유역들이자면 단기 반등은 솔직히 아무 때나 나올 수가 있고요. 시장이 워낙에 감해도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은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상승 추세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 빠르면 2월부터 3월 사이에 연준 이벤트를 기점으로 방향성이 잡힐 거고, 그리고 4월부터 6월 사이에 그 흐름이 확인될 때 그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왜 하필 2월부터 3월이 분기점이냐? 이 방금 말씀드린 FOMC 의사록 그리고 FOMC 회의라는 물줄기 이벤트가 거기에 전부 다 몰려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그때도 별로 변화가 없다. 그럼 상반기 내내 힘들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시나리오 세 가지를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시나리오 A, 빠른 반등, 그리고 시나리오 B, 지루한 박스권, 시나리오 C는 추가적인 하락하고 나서 회복.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세 가지 안에서 결판이 날 텐데, 먼저 A안 같은 경우는 2월, 3월에 상황이 호전되는 그림이겠습니다. 미국 연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온건한 톤으로 바뀌고, 미국 의회에서도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에 진전이 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제 좀 숨통 트이나 이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반전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 이런 경우에 상반기 중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상승 추세를 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B안, 2분기까지 지지부진한 장세입니다. 연준 스탠스는 애매할 거고요. 정치권은 선거 앞두고 계속 시끄러울 겁니다. 가상자산 규제는 시간만 끄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위로 갈 힘도 또 아래로 더 때려 누를 힘도 전부 다 없이 큰 박스 안에서 출렁거리는 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애만 태우는 장세일 텐데, 마지막으로 C안, 이 상반기 중에 한 번 더 크게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정치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충격들, 예를 들면은 트럼프 탄핵 공방이라거나 국제 분쟁 악화되면서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벌인다거나 아니면 무역 관세를 더 높인다거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갑작스럽게 유동성에 더 큰 악재가 터진다거나 은행 문제가 터질 수도 있겠죠. 이 은행이 파산하면은 단기적으로 악재일 수 있어도 비트코인에는 호재예요. 실제로 지난 실버게이트 은행 파산 사태 때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었죠.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추가 급락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은 리플 XRP도 같이 하락하죠. 실제로 이번 시장 같은 경우도 리플 XRP에 이렇다 할 악재가 없었는데 이 비트코인이 하락하니까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 상승하면은 리플은 더 크게 반등 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레버리지 포지션이 다시 한번 강제 청산 쏟아지면서 가격 자체가 변동성이 올 수 있다는 거. 대신에 그렇게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한다. 그럼 오히려 그게 정리 매물의 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올라설 수 있는 강력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큰 상승장 이전에는 이렇게 마지막 출혈을 동반한 이 박앤세일 기간이 오곤 했습니다. 저는 이 시안이 만약에 전개가 되더라도 차라리 오히려 저가 매수 찬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점치시나요? 물론 미래는 정확히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각하시는 시나리오들 이번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른 구독자분들과 자유롭게 의견 교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각자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을
짜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비안, 즉 지루한 박스권 가능성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연준이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을 수가 있고요. 미국 정치권이 선거철의 끝까지 갈등만 하다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A안같이 빨리 반등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때 가서 제 관점을 조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어느 쪽이든지 간에 결정적으로 움직일 만한 요인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말로 상승을 원한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를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유동성, 규제, 정치까지도 이 세 가지가 그 정답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호전되는 순간이 왔을 때 비트코인이 비로소 본격 상승 궤도에 진입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전혀 다른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예상 밖의 블랙 스완 호재랄까요. 이 가령 전 세계 어떤 큰손, 이 세력들에서 비트코인을 기축통화로 인정이라도 해버리면은 유동성 조건 상관없이 폭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글로벌 달러 신뢰가 급락해가지고 모두가 탈달러 대안을 찾을 때 비트코인이 갑자기 금처럼 떠오를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조건 필요 없이도 상승을 하겠지만요. 어디까지나 아주 특별한 이 확률이 낮은 사례일 겁니다. 일반적인 사례에서 상당히 돈은 정직을 해요. 이 돈이 움직이는 논리가 바뀌어야지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유동성 환경이 바뀌고 규제 명확성에서 가닥이 잡히고 정치적인 불안감이 가라앉을 때 이제 좀 위험 좀 다시 감수해볼까, 이런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돌아올 때 그때부터 시장은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마지막 조언을 드려보자면요. 앞으로 비슷한 뉴스나 시장 상황이 찾아올 때 무엇부터 보셔야 될지 판단의 기준을 하나 세워두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돈줄이 풀리는 국면인지 여기를 먼저 보셔라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유동성이라는 큰 물줄기를 파악하고 나시면은 또 다른 재료들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가 완화 방향인지 정책이 돈 흐름을 막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고 대응하시면은 이 주변 잡음에 흔들리지 않고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큰 틀을 알고 계시면 지금 왜 오르나 왜 떨어지나 당황하실 때 스스로 정답을 찾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다음 상승은 언제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라는 거, 이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의 상황은 삼국지 삼고초려의 과정과 상당히 비슷한데요. 유비가 천하를 얻기 위해서 제갈량이라는 인재가 절실을 했었지만 그를 얻기까지는 3번이나 찾아가는 인내심과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의 상승이라는 천하를 얻고 싶어가지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이렇게 제갈량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문, 시장 유동성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두 번째 방문, 시장 규제에서도 헛걸음을 당했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유비가 세 번째 방문, 정치가 안정되는 이런 식으로 끝에 비로소 제갈량을 얻어가지고 천하대업의 기틀을 마련한 것처럼 시장도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거대한 상승의 날개를 펼치게 될 겁니다. 이 지금의 지루한 하락과 행보가 유비가 눈보라 속에서 제갈량의 초가집문을 서성이는 이런 시간들과 같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세 가지 조건이 무르익어서 제갈량이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을 차분히 기다려 주셔야겠죠. 그때가 바로 비트코인의 천하를 호령할 진정한 승천의 시기가 시작이 되어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에너지랑 체력을 써서 재미있는 매매를 하려고 하셔야 돼요.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단기 종합방에서도 여러 번 안내드렸지만요. 안전하게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만 운영하시면서 비중 조절에 신경 쓰고 혹여나라도 만약에 하락하더라도 비중 조절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 대응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한 번에 무리하게 몰빵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만약에 그 종목이 떨어지면 그때는 대응 방법 자체가 사라지겠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매수 못하셔도 내일, 한 달 뒤, 몇 개월 뒤 반드시 기회는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에 오래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몰빵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비중 조절이 정답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비중 조절은 시장이 불안해졌을 때 급하게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습관처럼 준비해 두셔야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막상 시장이 좋을 때는 솔직히 비중 조절 생각도 잘 안 납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고 계좌가 플러스 찍히고 있고 그냥 더 사도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먼저 드실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금씩이 아니라 한 방에 천천히 몰아가지고 결국 몰빵 투자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때는 그게 용기처럼 느껴지는데요. 시장이 흔들리는 순간 그 용기가 바로 불안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익이 날 때는 괜찮은데 5%, 10%, 20%만 빠져도 이거 괜히 많이 들어갔나? 왜 이렇게 비중이 큰가?
그때서야 비중 조절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비중 조절은 불안할 때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할 때 미리 해놓는 준비입니다. 비트, 리플, 알트, 메이저 코인 이렇게 분산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단순한데요. 한 종목이라도 한 번에 다 들어가지 않는 거. 아무리 리플이 좋아 보여도 여기다 전부 넣자.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면 시장에서는 항상 더 싸게 살 기회가 또 오는데 이 몰빵 투자해버리면은 그 기회를 잡을 총알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조금씩 나눠서 분할로 가격이 내려오면 여유 있게 한 번, 또 내려오면 한 번 더 이렇게 들어가셔야지 하락이 와도 무섭지가 않은 거고 오히려 좋다, 평단 낮출 기회 왔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비중이 과하면 하락은 공포가 되고요. 비중이 관리가 되면 하락은 오히려 기회가 되어줍니다. 결국 투자에서 살아남는 사람들, 수익 많이 낸 사람이 아니죠.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결국에 살아남는 겁니다. 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장치, 그게 바로 비중 조절이고 분할 매수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시장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장이 좋을 때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고 또 시장이 안 좋을 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최근 코인 시장은 많이 바뀐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 5년, 6년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 사서 묻어두면 된다라는 느낌의 장기 투자가 힘을 많이 쓰는 시절이 있었다면은 이 최근 코인 시장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핵심은 투트랙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냐 차이인 건데 이 정말로 쉽게 이해를 도움드려보면 내 메인 비중은 리플을 보유하면서 이 리플을 어떻게 꾸준하게 모아가고 또 평균 단가 낮추고 비중과 수량을 늘려갈 수 있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만약에 매수 단가가 4,000원이라고 해서 이 4,000원 그대로 가만히 기다리면은 결국에 저점 찍고 올라오는 반등 시기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트랙 전략의 핵심인 알트코인을 적당 비중 활용하시는 겁니다. 메인 비중은 리플 보유하면서 알트코인의 단기 저점과 고점을 살려나온 수익으로서 리플 코인 하락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분할로 매수해 나가시는 거고, 쉽게 정리드리자면 리플 코인을 매수하는 타이밍을 시장이 좋을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요. 리플은 시장이 안 좋고 또 계속 하락할 때 분할 매수를 하기 위해서 알트코인을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타 매매를 한다고 해서 이미 급등 나온 코인을 쫓아다니는 매매가 아니라요.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을 살려가지고 목표가를 잘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매매를 자주 한다고 업비트 빗썸 자주 들여다본다고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타점까지 기다릴 줄도 아셔야 되는 거고, 목표 타점에다가 미리 걸어두시면서 욕심보다는 수익 실현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팔아야 내 돈인 거고, 이 수익 실현을 통해서 리플의 단기 저점을 더 모아나가기 위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안전하게 운영하셔도 절대 나쁜 시장이 아닙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잘 활용하시면서 리플 정보방, 단기 종합방 입장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 혹은 댓글 하단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